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2차 시, 네, 해야 되네요. 네, 하루 후네요, 오늘. 네, 어제 다 했다는 건데, 제가 어제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다 못하고, 네, 이제 하루 지나서 또 이제 지금 또 하고 있네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법의 목적의 두 가지 배웠죠? 법의 목적 두 가지, 뭐, 실제상 목적과 조금 더 고상한, 좀 더 궁극적인 어떤 가치를 갖는 법의 목적, 여기까지 했고요. 일반적인 법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보통 라드브루라는 사람의 법 이념 3요소서를 좀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라드브루는 독일 사람이죠. 독일 형법학자, 그쵸. 독일 형법학자고, 철학자도 되고, 네. 라드브루죠. 네, 라드브루의 법 이념 3요소서를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일반적인 법의 목적을 얘기할 때, 이 라드브루의 법 이념 3요소서를 많이 얘기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이분께서 말씀하신 게, 법 이념의 3요소는, 정의. 첫 번째로 정의고, 두 번째로 합목적성,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법적 안정성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얘기했지만, 네, 이번 강의하는 약간 상상의 나래를 좀 많이 여러분이 펼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현실적인 것들 있잖아요. 어떤 사회의 어떤 현실적인 그런 틀 안에서만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번 강의는 약간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열린 사고죠. 그렇죠, 여러분. 네. 마음을 뚝 터놓고 여러분의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면, 오늘 수업은, 네, 정말, 잘 이렇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라드브루, 네, 줄여서 이 라드, 죄송해요. 라드는 아니죠. 라드브루예요. 제가 일단 라드라고 줄일게요. 너무 이름이 길어요. 다섯 자잖아요. 그래서 이 라드라는 사람이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바로 어떤 법 이념의 3요소다. 즉 일반적인 법의 목적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의 어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이제 얘기를 따르면 이 정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 정의라는 게 무엇이냐? 이걸 쭉 밑에 이제 어떤 정의라는 내용이 쭉 있지만, 한마디로 이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개개인이 어떤 이성의 올바른 사용에 의하여 지켜야 할 덕목, 즉 주관적 정의. 그러니까 결국은 정의라는 건 첫 번째로 개개인이 자신의 어떤 이성을 가지고 있어. 사람이라는 게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감정만 있는 게 아니고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이 이성을 가지고 어떤 올바른 사용, 올바른 사용에 자기가 가진 이성의 어떤 올바른 사용이죠. 나는 이러한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이성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한다. 이런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거죠. 자기가 가진 이성을. 그래서 이 개개인의 이성의 올바른 사용에 의하여 지켜져야 할 이 동목, 이걸 바로 이제 라드브루는 주관적 정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 질서 전체가 이상적 형태로 지향해 나갈 하나의 보편적이고 일반적 가치 기준. 이거를 바로 객관적 정의, 이런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런 주관적 정의와 객관적 정의가 플러스된 게 이 정의이기 때문에 이 정의를 바탕으로 한 이 법, 그래서 이 법이 왜 정당하냐? 당연히 이 법을 정당화하는 권위와 사람을 사람을 법에 어떤 구속하게 하는 힘을 가진 게, 바로 이제 그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그러니까 이 라드브루라는 사람이 이제 정의를 했을 때 결국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이 정의가 두 가지로 생각이 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개인이 가진 그런 이성의 올바른 사용이죠. 네, 개인이 가진 그런 이성의 올바른 사용, 이런 사용에 의해서 지켜져야 될 이 덕목. 이게 바로 이제 그 주관적 정의라고 하면, 이런 주관적 정의들이 하나하나 다 모여가지고 어떤 사회 전체가 어떤 그 주관적 정의를 다 모은 상태에서 이상적 형태로 나아가는 것. 개개인이 모여가지고 주관적 정의를 가진 개개인이 모여가지고 그 모인 총체의 주관적 정의가 어떤 그 전체죠. 이 전체가 약간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정의롭게 하는 그런 어떤 이상적 형태로 나아가는 하나의 어떤 보편적이고도 일반적인 가치 기준. 그게 바로 이제 객관적 정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공동체를 사는 삶에 있어서 각 개인이 가지는 그 이성을 가지고 올바른 사용을 통해서 이제 지켜야 할 그런 덕목들은 주관적 정의라고 하면, 그 각 개인들이 모여서 각 개인의 어떤 주관적 정의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그 뭉친 하나가 뭐죠? 이상적 형태로 나아가는,
즉 이상적 형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하나의 보편적이고도 일반적인 가치 그런 기준으로 나아가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객관적 정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게 바로 법을 정당화한다는 거죠, 이 정의가. 사람이 왜 법을 지켜야 되느냐? 법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물론 법은 이제 이 공동체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면서 살아야 되는 어떤 공동체의 약속이긴 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왜 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 법은 정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왜 법이 정당하냐? 그러면 이 법은 뭘 이념을 하고 있냐면 정의라는 이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의라는 이념의 바탕을 둔 이 법은 사람이 당연히 지켜야 되니까 당연히 사람이 지킨다는 것은 그 법에 뭐예요? 구속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법이 그 사람 구속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는 무엇에 구속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이제 이 정의라는 게 어떤 법을 정당화하는 권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법에는 정의의 이념이 깔려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당한 법을 사람들이 지키는 거죠. 즉 법이 어떤 사람들을 구속하고 있는 거죠. 이 법을 지키도록. 그게 바로 이제 정의인 거죠, 여러분. 법을 정당화하는 권위와 사람을 법에 구속하게 힘을 가진 게 바로 라드부르가 법 이념 3요소에서 얘기하는 바로 정의. 네, 이 정의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냥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올바로 사용하는 건 주관적 정의고, 그 다음에 그 올바르게 사용하는 그 주관적 정의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너도 있고 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 뭉쳐가지고 결국은 이 주관적 정의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어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가치 기준으로서의 나아가는, 지향하는 그 지향, 그거를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객관적 정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회적 합의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진 주관적 정의는 이거고 남이 가진 주관적 정의는 이건데 이걸 하나로 뭉쳐서 이 뭉쳐진 하나에서 어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치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를 지향하는 거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는 요만큼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각 개인들의 주관적 정의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뭉쳐진 이 주관적 정의가 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치 기준으로 하나로 된 일반적인 보편적인 가치 기준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여기까지 이르려고 하는 것.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객관적 정의라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이해 잘 안 가시나요? 이해 안 가실 수도 있겠죠. 네. 결국은 그런 거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성의 어떤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이제 우리 공동체에 모여서 사는데 네가 내 거를 좀 이해해 달라. 아니면 네가 내 정의를 좀 이해해 달라. 자, 이런 게 아니고요. 자, 우리가 통틀어 있는 거죠. 내 정의도 있고 네 정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객관적 정의라는 건 어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기준이 하나 있는 거죠. 그 기준, 이 기준을 하나 설정을 해놓고 각자의 그 주관적 정의가 이 기준에 이르도록 서로 여기를 지향하는 거죠. 그렇게 지향하다 보면은 뭐예요? 하나로 이룰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보편적인 가치 기준으로 이룰 수 있는 거죠. 네.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정의 내용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겠죠, 여러분. 어떤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사람들의 주관적 정의도 달라지겠죠. 당연히 사람의 주관적인 정의가 달라지면 당연히 객관적인 정의도 달라지고 따라서 이런 정의의 내용, 이 정의의 내용이 뭐냐 할 때 역사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그 시대와 장소에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정의의 내용과 오늘날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의 내용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옛날에는 이게 정의였어요. 그렇죠? 뭐 몇백 년 전에는 이게 정의였지만 오늘날에는 이게 정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의 내용은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와 정서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보고 들은 게 다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들었던 그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이 어떤 정의를 생각하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배우지 않고 여러분이 보고 듣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 사실 뭐죠? 생각하기 쉽지 않겠죠. 결국은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배우고 본인이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장소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기 때문에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정의의 내용은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 오늘날 이제 그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이 정의의 내용을 보편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즉 원래 정의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따르고 시대와 장소가 따로 다른데 어디에도 변함없었고 오늘도 변함없었고 어디에 가나 변함없는 이 보편적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의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당연히 시대를 막론하고 장소를 막론하겠죠, 여러분.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인용되고 있는 그게 바로 뭐냐 보편적이라는 얘기인데 자 오늘날 이런 보편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정의가 누구의 정의냐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의 정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이 누구예요? 플라톤이죠. 여러분 플라톤 혹시 들어보셨나요?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죠, 여러분.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죠. 아, 오늘날 보편적으로 원래 정의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다 다른데 시대와 장소 다 다른데 그런 거 다 막론하고 그냥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어느 시대에나 어느 장소에나 이게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정의가 어떤 정의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이 정의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단 정의를 뭘로 나눴냐면 일반적 정의, 즉 광의 정의와 특수적 정의, 그러니까 협의의 정의로 나눴습니다. 일반적 정의는 좀 더 광이겠죠. 자, 넓은 의미의 정의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일반적 정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특수적 정의, 약간 그 광의 정의가 아니고 일반적 정의가 아니고 약간 협소한 정의인 거죠. 협의. 좁은 의미의 정의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특수적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세요. 이 정의에는 정말 넓은 의미의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딱 여기에 여기에만 적용이 되는 협의의 의미의 이제 정의가 있는데 그걸 이제 특수적 정의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 일반적 정의가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론에 따르면 이 일반적 정의는 개인이 공동체의 일반 원칙에 따르는 것. 그렇죠, 여러분. 이 일반적 정의는 개인의 정의는 아니겠죠, 여러분. 그렇죠. 왜냐하면 광의의 정의니까, 정말 넓은 의미의 정의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일반적 정의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개인이 공동체 일반 원칙에 따르는 것, 즉 공동체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일반적 정의는 이 공동체의 어떤 넓은 의미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일반적 정의, 즉 뭐냐면 개인이 공동체의 일반 원칙에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일반적 정의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그렇죠. 그게 광의의 정의고 넓은 의미에서 정의인 거죠, 여러분. 정의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야, 이 정의는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눈다. 그러면 도대체 일반적 정의라는 게 뭐냐? 그것은 결국은 개인이 공동체의 일반 원칙에 따르는 거다. 이게 일반적 정의다. 그렇죠. 공동체의 어떤 일반 원칙에 개인이 따르는 게 일반적 정의다. 그런 거죠. 공동체의 당연히 일반 원칙은 되게 크겠죠, 여러분. 개인의 정의보다는. 그렇죠. 즉, 다른 말로 하면 합법성 그 자체를 의미하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개인이 공동체의 일반 원칙에 왜 따라요, 여러분?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즉, 뭐죠?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려면 당연히 그게 합법적이 되겠죠. 합법적.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렇죠?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겠죠. 그래야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니까. 법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법을 지킨다는 건 당연히 합법적이라는 거죠. 즉, 이 일반적 정의는 개인이 공동체 일반 원칙을 따르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당연히 합법성과 똑같 동일어가 되겠죠. 그렇죠. 개인이 공동체 일반 원칙에 따르면 당연히 그 공동체는 뭐죠? 질서가 유지되고 평화롭게 되기 때문에 곧 그게 바로 뭐냐면 합법성이겠죠. 법을 따라야 되는 거. 그렇죠. 그에 따라야 당연히 평화롭고 안전하게 되니까. 따라서 이 일반적 정의는 당연히 이 합법성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우리는 지금 정의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정의의 내용은 다 다른데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다 다른데 장소적으로 다른데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정의라고 하면 어떤 정의를 얘기하냐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를 얘기하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일반적 정의, 또 하나는 특수적 정의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일반적 정의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 정의 중에 일반적 정의는 합법성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특수적 정의는 뭐냐면, 자, 협소한 정의죠. 협소한 정의. 자, 그 좁은 의미의 어떤 정의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일반적 정의는 개인이 공동체 일반 원칙에 따르는 것이고, 특수적 정의는 뭐냐면, 자, 평등을 그 본질로 하며 평등, 네, 평등, 그렇죠. 너도 나도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평등이죠, 여러분. 그래서 평등을 그 본질로 합니다. 특수적 정의는. 그리고 과하다, 많은 거와 과소, 조금 모자라는 거, 이 중간을 이루는 정당한 배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즉, 특수적 정의는 뭐냐면은 각 공동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 평등을 이 특수적 정의의 본질로 하고 많은 쪽과 적은 쪽의 이 중간을 이루는 정당한 배분, 균형을 이루는 배분이겠죠. 이 정당한 배분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수적 정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정당한 배분을 얘기하는 거죠. 많이 주지도 않고 적게 주지도 않고 적당량, 균형이 있는 그 양을 주는 게 네, 뭐죠? 특수적 정의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특수적 정의는 다시 이 평균적 정의하고 배분적 정의로 나눕니다, 여러분. 네, 머리 아프기 시작했죠, 여러분. 네. 이게 말이 어려서 그렇지 되게 쉬워요, 여러분. 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냥 밥 먹고 밥 먹고 옛날 이 사람 철학자잖아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생각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밥 먹고 막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는 거죠. 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야, 정의란 거 이런 거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이제 법이 뭘 기반을 하고 있어요? 정의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정의가 뭐냐? 이걸 얘기했을 때 보통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정의를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지 사실은 별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시험에 안 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자, 이 특수적 정의는 다시 이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눈다. 자, 이걸 좀 외워놓으시면 되죠,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는 처음에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누는데 다시 특수적 정의는 어떤 평균적 정의하고 배분적 정의로 나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이 밑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평균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 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절대적 평등, 자, 형식적 평등인 거죠. 자, 이게 급부는 뭐죠, 여러분? 무언가를 준다는 거죠. 돈이 됐든 물질을 주든 뭔가를 준다는 거죠. 자, 반대급부는 뭐죠? 그럼 뭔가를 받았을 때 상대방도 뭔가를 그에 상응하는 걸 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물건을 살 때 돈을 주고 물건을 가져가고 이게 바로 급부와 반대급부인 거죠. 이 급부라는 것은 뭔가 준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뭔가 주고 돈을 주든지 물건을 주든지. 그 다음에 반대급부는 당연히 뭔가 준 거에 따른 대가겠죠, 여러분. 예를 들면 상품을 교환할 때 돈을 주면 급부죠. 돈을 주는 거니까. 근데 돈을 주고 나서 뭘 가져와요? 물건을 가져오죠. 그거는 반대급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이 평균적 정의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어떤 절대적 평등인 거죠. 형식적 평등이에요. 내가 뭘 주면 그 대가에 상응하는 너가 뭘 줘야 된다. 이게 평등한 거죠, 여러분. 형식적 평등인 거죠. 이해하시나요? 나는 500원 있어. 너는 500원어치 물건이 있어. 그럼 나는 500원 줄 테니까 너는 500원어치 물건을 줘. 완전히 평등하잖아요. 형식적으로 완전히 평등하죠. 나는 500원, 너는 500원짜리 어떤 그 500원짜리의 가치를 가진 물건 서로 교환하는 거죠. 자, 어때요? 형식적으로 되게 평등하죠. 형식이 있는 거죠. 500원짜리 동전, 그다음 500원짜리 가치의 물건, 교환. 형식적 평등한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 평균적 정의는 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어떤 절대적 평등, 형식적 평등을 말을 하는 거고, 자, 이러한 평균적 정의, 즉 형식적 평등은 어떤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거죠, 여러분. 사인 간,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게 이 평균적 정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과 가격, 그렇죠? 뭐 상품을 주면 어떤 가격을 내면 상품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노동을 해주면 당연히 임금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손해를 끼쳤으면 당연히 그 손해에 따른 어떤 배상을 하는 거고. 자, 이해하시나요? 자, 이런 것처럼 뭔가를 주면 거기에 따른 어떤 대가를 받는 거. 자, 이게 바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어떤 절대적 평등, 형식적 평등이라고 이해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평균적 정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이게 평균적 정의인 거죠. 이 평균적 정의로 인해서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가 오늘날에 무슨 이제 배우는 어떤 형식적 평등이냐 실질적 평등이냐 할 때 이 형식적 평등이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있어서의 평균적 정의가 바로 형식적 평등. 자,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이 평균적 평등은 어떤 사인 간의 어떤 법률 관계, 즉 민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사인 간의 법률 관계는 민법이 대표적인 거죠, 여러분. 네, 이런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게 바로 이 평균적 정의에서 규율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얘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자, 배분적 정의를 보시면 배분적 정의는 뭐냐면 자, 단체에서 개인이 갖는 가치에 상관한 비례적 평등, 즉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이런 거죠. 배분적 정의는 형적 평등처럼 어떤 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있어요. 자, 이 개인은 뭐 예를 들면 A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개인은 A라는 능력이 없이 그냥 평범한 개인이에요. 근데 형식적 평등에 의하면 A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A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개인이나 똑같이 배분을 받아요. 형식적 평등에 의하면. 하지만 그건 역차별이겠죠, 여러분. 자, A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A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는 거죠. 즉, 어떤 공동체 내에서, 어떤 단체 내에서 그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 그 개인이 갖는 가치, 어떤 개인이 갖는 가치가 있죠, 여러분. 그쵸. 그 개인이 갖는 가치에 상응하는 배분을 하는 그 비례적 평등. 이걸 상대적 평등이라고 하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배분적 정의를 얘기합니다. 자, 평균적 정의는 누구나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이 그냥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형식적 평등이고, 자, 배분적 정의는 뭐냐면은 어떤 공동체 내에서 어떤 한 개인이 갖는 본인만의 가치, 그 가치로 평가받는 거죠. 그 가치를 평가받아서, 아, 너는 3, 너는 뭐 5,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평등, 즉 비례적 평등 또는 상대적 평등인데 이 배분적 정의는 이 비례적 평등이나 이 상대적 평등을 다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배분적 정의는 공법의 법률 관계를 규율합니다. 자, 공법이라는 건 뭐죠? 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공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헌법이라든지 네, 행정법이 어떤 공법이 되는데 공법의 한 분야가 되겠죠, 여러분. 이런 공법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데 있어서 이 배분적 정의가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자,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부담 능력에 따른 차별적 과세 그런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나는 1,0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떼가고 나는 또 저 사람 1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을 떼가 여러분 이건 안 되겠죠, 여러분. 자, 배분적 정의가 그런 거죠. 아, 그래? 10% 10만 원 받는 사람은 10% 100만 원을 떼고 100만 원 받는 사람은 10% 10만 원을 떼고 자, 이런 부담 능력에 따른 어떤 차별적 과세 즉 공법인 거죠, 여러분. 행정청이 각 개인에게 과세를 하니까 그렇죠. 사인에게 과세를 하니까 어떤 그건 이제 공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즉 행정행위가 되는 거고 그 행정행위는 당연히 행정법에서 규율을 하기 때문에 그 행정법은 또 공법이니까. 즉 그래서 이 배분적 정의는 이 공법의 법률 관계를 규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부담 능력에 따른 어떤 차별적 과세라든지 또는 임금에서의 어떤 성과금 지불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배분적 정의의 어떤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얘기하면서 처음에 일반적 정의가 있고 특수적 정의가 있는데 이 특수적 정의는 다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를 나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어떤 정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머리 아프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네, 할게요.